켜야 되나? 네. 자, 강서구가 좀 어렵죠? 네, 14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거 제 교재에도 있고 옛날에 공통 수학 있었을 때 있었던 문제거든요. 네, 공통 수학 아시나요? 네. 네, 그때부터 있었던 문제라 저는 이제 아는 문제인데. 네. 학교 선생님들이 보면 아주 옛날 어떤 소스에서 이렇게 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소스는 2000년대 초반 이전에도 있었던 책이니까 그 옛날에 뭐 본고사 시절 그때 소스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번 볼게요. 숫자는 좀 많이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맨날. 네. 요게 지금 이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정수근 문제죠. 네.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는 정수근 문제가 되는데 P가 속하는 범위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사실은 444를 갖다가 소인수 분해를 갖다가 하시면 센스 좋은 친구들은 잘 구해요. 444를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보면 소인수 분해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소인수 분해하면 뭐가 나올까요? 2에 몇 승? 네.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37. 요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래 놓고 이제 보시면 두 개 근의 합이 마이너스 P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P까지 넣어버리면 여기 P를 앞에다 붙일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두 수를 갈라가지고 이제 보여야 되는데 곱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거든요. 사실 마이너스니까 4하고 P하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합치면 요 P가 37이 돼버리면 합이 마이너스 P가 되는 게 다시 보여요. 그러니까 직관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이거든요. 두 개의 곱이 지금 현재 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합이 지금 마이너스 P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P하고 3 곱하기 37에서 P가 37이 돼버리게 되면은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그냥 마이너스 P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소인수분해라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보이는 애들에 대한 내용인 거지 이게 구체적으로 또 다른 또 안 보이거나 이러면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바꿔서 내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 거냐를 갖다가 볼 건데 우선은 두 정수근 모두가 합이 마이너스 P고 그 다음에 또 곱이 마이너스 444P란 말이죠. 맞죠? 네, 합과 곱이 모두 P가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이 444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 P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소수라고 했거든요. 이게 소수기 때문에 알파든 베타든 적어도 어느 하나는 P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해되셨나요? 네, 곱한 게 P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소수라는 놈을 알파든 베타든 갖고 있는 수밖에 없으면 그 P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면 역시 베타, 그러니까 알파가 P를 원소를 가진다고 하면 베타도 P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알파든 베타든 간에 반드시 P라는 원소를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다. 왜냐면은 알파가 몇 P 이렇게 잡아버리면 넘기면 B도 P로 묶여버리니까 P라는 인수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개가 알파 베타가 모두 P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니까 지금 이제 요 놈을 좀 소인수 분해를 다시 한번 해보면 아까 2의 제곱하고 3하고 7하고 P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네, 37인가요? 네. 네, 37이죠? 네, 37 곱하기 P. 그러면 이제 이 알파든 베타든 P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P는 2, 3, 37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뭐 2냐, 3이냐, 37이냐 세 가지만 해보시면은 나오는 게 알파 베타에 그냥 순서상 무시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4P 나머지 하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3 곱하기 37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세 번만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합이 마이너스 P가 나오게끔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뭐가 키포인트였냐면 P가 소수라서 알파 베타는 P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P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가질 수밖에 없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푸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됐잖아요? 네. 네. 왜 그 P를 구하라고 안 하고 이렇게 범위로 물어봐? 원래 이거 문제 옛날 문제 그 공통수학 그 책에 있었던 것도 범위로 나와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냥 그대로 그냥 내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들어 내신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P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예, 만족해주는 P가 37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들어가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건데, 예,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다 확인을 해봐도 사실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왜 그렇게 범위로 구하라고 하는지는 아직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네. 다른 뿌리도 있거든요. 뭐 근각 S와의 관계. 그 너무 444의 제곱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풀기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대식 대칭식 알고 있다라는 가정으로 가도 될까요? 네. 우선은 A가 혹시 이제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 혹은 아이들이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교대식 대칭식을 모를 때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한번 그럼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사실 교대식 대칭식을 알고 있으면 별건 아닌데 오늘 뭐 인수분해하는 싸움이죠. 17번은 인수분해가 3문제짜리인데 너무했다, 그죠? 네. 인수분해를 3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한 문제 안에. 네. 원래 강소고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뭐 내림차도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는 건 하실 수 있으실 거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고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대식이라 그래요. 임의의 두 문자를 바꿨을 때 식에 원래 식에다가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A랑 B랑 두 문자를 바꾸게 되면은 전체 마이너스 A가 돼버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교대식이라 그러고 교대식은 이제 뺀 놈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걸 갖다가 정리를 가지고 있는데 정 모르겠으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 또한 a 대신에 b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보면 어차피 이건 0이 사라질 거고 a 대신에 b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비삼등이거든요. 여기 b가 되고 그러면 여기 b 빼기 c이고 c 빼기 b니까 두 개가 합친 게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냐면 a 빼기 b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한 겁니다. 자, x 대신에 1을 집어넣을 때 0이 되면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a 대신에 b를 집어넣었을 때 a 대신 0이 되면은 a 빼기 b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a 빼기 b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b 빼기 c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 같은 방법으로 b 대신에 c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확인. 또한 c 빼기 a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 확인. 마찬가지로 c 대신에 a를 집어넣을 때 0이 되는 걸 확인. 그럼 여기에 지금 차수가 몇 차식이죠? 3차식, 4차식이고 얘가 지금 몇 차식이죠? 3차죠. 남은 건 몇 차가 되겠습니까? 1차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1차가 됐는데 얘가 지금 이제 4차고 얘가 현재 3차가 나왔으니까 1차인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같은 차수의 대칭식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3차이기 때문에 1차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 1차 중에서 대칭이 되는 구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배의 K배 구조 요거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 교대식 대칭식에 대한 내용이 지금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이제 스터디 저번 달에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숨바꿈 라운드를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 맞춰놓고 이제 개수만 비교하시면 되는데 A 3등 B가 되는 거니까 맞춰볼까요? A, B, A, A 여기 만들어두면 되니까 전개시켰을 때 저놈이 나오려면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 끝이죠. 네. 네, 첫 번째 거 인수분해가 끝났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B. 자, A사승, B사승, C사승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마이너스 2A의 제곱, B제곱. 네, 요건 뭐 그냥 내림차순으로 인수분해 해도 금방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걸 이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A, B, C 뭐로 가는 내림차순 정리할까요? A로 할까요? 그냥 A 4승. 약간 이게 보기자식 느낌이 들죠? 요렇게 만들면 되니까. 마이너스 2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A제곱.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완전제곱식 구조가 나오죠? B 빼기 C의 전체의 B제곱 C제곱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수분해 바로 되죠? 이런 거는. 네. A제곱, A제곱.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B 플러스 C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크로스, 마이너스. 그럼 B제곱, C제곱이 두 개씩 나오죠. 되죠? 네, 이거 인수분해 끝. 네, 어차피 17번 문제는 인수분해 문제라서, 네. C는 뭔가요? 네, C는, 또 마찬가지네요. 네, C도 한번 해볼까요? 네, C. 저 위에다 쓰겠습니다. 네, 잘릴 것 같아서, 네. 자, A랑 똑같습니다. 네, A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얘가 B4승에
C 빼기 A고 C 4승에 얼마가 되는 거죠? A 빼기 B입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교대식이고요. 교대식이라서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A 빼기 B, B 빼기 C. 그 다음에 C 빼기 A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확인하시고요. 요게 지금 몇 차냐면 5차거든요. 맞죠? 네, 5차. 요런 형질이 있어요. 교대식이고요. 여기 교대식이면 교대식 곱하기 대칭식이 교대식. 교대식 곱하기 교대식은 대칭식.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교대식이고 교대식이니까 여기 대칭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몇 차 대칭식이냐면 2차에 대한 같은 차수에 대한 대칭식이어야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잘릴 것 같은데 곱하기 여기 밑에다 쓸게요. 네. K배 A제곱 더하기 B제곱 항상 같은 개수 구조가 나와야 되니까 L배 2차 동치식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칭식 구조, 대칭식 구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됐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2차 대칭식 구조, 2차 대칭식이 나올 수 있는 모든 놈을 다 표현한 거거든요. 더 이상 나올 수 없죠? 네. 대칭식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2차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뭐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요 K하고 L을 갖다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K하고 L을 찾는 방법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죠? 우선은 우변과 좌변의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이제 이게 항등식이니까 A, B, C 대신에 적절히 숫자를 2개를 집어넣고 K와 L에 관한 방정식을 푸셔도 되겠고요.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이 C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내린 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5차식이에요. 학교 이런 시험 문제들을 갖다가 이게 대칭식 교직식을 가리킨다는 소리예요. 학교 선생님 이거는. 네. 아니면은 그냥 학원에서 배우라고 한다던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저야 이제 가리키는 내용이니까 큰 상관은 없으나 이게 접근을 갖다가 안 한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보기가 힘들어요. 뭐 이 동네는 안 나오느냐? 이 동네도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몰라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풀면 되기는 하는데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네. 자, K하고 L하고 찾을 수는 있으신가요? K하고 1하고 한번 하나만 찾아볼까요? 뭐 어떻게 계속 이거 선생님들 하실 수 있죠? 이런 거 찾으시면 되니까 A 4승 B는 저기서 유니크하니까 결국은 이제 A 4승이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지 되는 거냐면 나올 수 있는 파서블을 갖다가 보게 되면 여기는 맥스 2개거든요. 여기는 1개밖에 없죠. 여기 2개 나오죠. 여기는 1개 전개수 시켰을 때 이게 1개밖에 더 추가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4개가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밖에 없다는 소리입니까? 얘랑 또 얘랑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구랑 여기랑 곱한 놈 맞죠? 그럼 요거잖아요. B는 저기 B가 나와야 되니까 B가 요 놈인가요? 그럼 요러면 A제곱에 B의 A제곱이니까 A4승 B의 개수 맞죠? 네, 그럼 요 K가 얼마가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1.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요쪽에서는 나오나요? 요쪽에서는 이 얘랑 전개했을 때 나올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찾아주시고 나머지는 숫자 하나 집어넣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냥 A, B, C 좀 계산이 복잡하지만 그냥 A, B, C씩 2개 집어넣고 그냥 1차 연립반정식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네. A, B, B, C, C, A에 개수가 왜 이렇죠? 답이는 1,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마이너스 1 나왔는데 이게 뭐 잘못 썼나요? A, B, C, A, A, B의 C 4승이 C에서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그 다음에 2차 동식식 구조니까 인수로 갔는데 개수를 비교해보면 A, B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죠? 네. 마이너스 1인가요? 플러스 1인가요? 여기 답지 마이너스 저기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마이너스 1 맞죠? 개수 비교해보면 네. 숫자를 집어넣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더 나올 만한 게 C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A 4승에 C가 붙는 게 마이너스 4승이 붙어버리니까 A 요놈과 요놈과 요놈이죠. 네, 요놈이 될 거고 마이너스가 붙죠. 네, 저기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러면 A 마이너스 C A 그 다음에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건 마이너스가 붙었거든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이 맞다는 소린가? 아니, 저 뒤에 마이너스 A죠. 어디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아, 여기 마이너스가 A가 있으니까. 네. 여기 마이너스 1 맞죠? 네. 됐나요? 네. 자, 여기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인데 다소 좀 약간 오바스러운 문제가 맞는 건 확실합니다. 네. 한 30분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교대식, 대칭식. 보면 유튜브 이제 저번 시간에 수상 스터디 했을 때 했던 거 부분 있을 거거든요. 그 정도만 정리해 주셔도 애들이 할 놈들은 다 그냥 알아서 푸니까요. 그거 알려줘도요. 네.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네, 다음 식이 유리수 범위 내에서 적어도 2개의 1차식이 포함이 돼도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된 정수 A의 개수. 그래서 제 교재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아마 선생님이 같은 소스이신 것 같네요. 네. 요게 제가 강서구 가르쳤으면 대박 났겠어요. 네.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6, 그 다음에 이제 ax 제곱이 적어도 2개의 1차식을 포함하도록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차니까 1차가 합치면 2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2차 인수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 2차가 다시 1차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1차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적어도 2개 이상은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연속된 내수의 곱에다가 더하기라면 완전 제곱수다 등등등등.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숫자가 이게 다항식에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이 4개를 한 번에 정리를 하는 방법은 없죠. 2개랑 2개를 갖다가 정리를 해서 2개와 2개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 2차하고 1차항의 개수가 같게끔 묶는 게 보통인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렇다면 2차와 상수항이 같게끔 2개를 전개시켜 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치환을 하니까 식이 좀 간단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랑 전개를 시키면 상수항 부분이 6으로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인수분해를 신나게 합니다. 네, x제곱 더하기 6, 그 다음에 더하기 7x. 네, 순서를 좀 바꿀게요. 네, 몇 것인지 아시죠? 네, 6, 5x. 그 다음에 이제 빼기 ax제곱.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럼 요게 어떤 이제 크게 무더기로 이렇게 한번 전개를 시켜서 가실 수가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이거 괜히 치환을 하게 되면 x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있고 하니까 그냥 통째로 그냥 통밥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어떤 건 치환을 했는데 x는 남겨놓고 어떤 건 안 남겨놓고 이러면 조금 모양이 안 좋으니까 12x에 얼마죠? x제곱 더하기 6.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죠? 35. x제곱이니까 35 빼기 a의 x제곱. 자, 계산 뭐 틀린 거 없죠? 네. 그럼 이게 한순간만 요거를 그냥 어떤 숫자 그냥 t라고 보신다면 재밌는 게 여기에 지금 x항이 있어야 되니까 요 x가 갈라져야 돼요. 이렇게 xx가 갈라져야 돼요. 맞죠? 그럼 요 놈이 35 빼기 a라고 하는 요 녀석을 갖다가 제가 하트와 세모라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이렇게 이제 1이 갈라서 슉슉 하게 되면 이 x항까지 맞춰지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 하트 곱하기 세모가 35 빼기 a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하트 더하기 세모가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10인가요? 12. 네, 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맞춰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인수분해가 쓱쓱 된다는 소리예요? 이상한가요? 맞나요? 네, 됐죠? 네, 문제 없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 상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진행가 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이제 뭘 갖다가 보실 거냐면은 자,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라는 가정을 깔고 가는 거잖아. 더하기 다시 하트 x 플러스 6이네요. 6. 그 다음에 또 x제곱 더하기 세모 x에 또 플러스 6이네요. 6.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얘가 적어도 어떤 2차식이 1차로 분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6이라고 하는 놈이 키포인트죠. 얘가 지금 뭐라고 돼야 되냐면은
유리식 범위 내에서 적어도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유리식 범위 내에서. 네,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는 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A가 정수니까 지금 정수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6이라고 하는 놈을 갖다가 좀 잘 뜯어보시면 어떤 놈들이 곱이 6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놈이 곱이 6을 만들 수가 있죠? 1, 6. 그 다음에, 네, 2,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얘도 똑같죠? 같은 방법으로. 네. 그러면은, 하트나 세모가 될 수 있는 거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7, 5, 마 7. 그 다음에 얼마죠? 네, 마이너스 5. 이렇게 4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하트부터 써보면, 하트가 이렇게 된다고 치면, 세모는 뭘까요? 써볼까요? 네. 10이니까. 네. 5, 7. 아, 너랑 너랑 겹치는구나. 하나 빼줄게요. 그 다음에 12가 만들어야 되니까 19. 그 다음에 17.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하트하고 세모는 제가 만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껴라. 어차피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트가 오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어차피 지금 이게 합이 11가 이게 종속 관계가 있게 돼 버리기 때문에 하트가 오면 얘가 지금 실제로 인수분해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2하고 3으로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네. 그럼 요렇게 3개의 순서상이 나오니까 답은 이렇게 3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구하는 거죠? 네, 정수 A의 개수. 그럼 이게 하트랑 세모가 결정이 되면 A도 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3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모두가 이게 정수가 돼야 되니까, 네, 이제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푸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한번 가봐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1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9번 다 지워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지울까요? 네, 지우겠습니다. 근데 강석호는 진짜 웬만한 선생님들 다 그냥 무덤이겠어요. 예, 애들 시험 한번 보면 다 그만두고 다시 옮기고 또 그만두고 옮기고 다시 그만뒀던 애가 다시 오고 이럴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게 선생님이 이제 잘 가르치고 안 가르치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한들, 네. 이제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걸 받아 먹을 수 있느냐. 네. 자, 뭐 한번 볼까요? 네. 자, x의 범위가 뿔마 3이고요. fx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건 2차. 네. 2차인지 모르죠. a가 0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2차 이하식인데, 얘의 최대값이 12가 되도록 하는 두 정수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정수 A하고 K의 순서상인가요? 네. 자, 우선 요거 보면 A로 묶고 씌우고 싶다라는 뭐 생각이 막 팍팍 드실 거고요. 네. 완전 제곱식 구조로 묶어가지고 계산을 좀 한번 해보면 이 녀석이 얼마가 되는 걸 하냐면 절반의 제곱 뺀 거 AK 제곱 마이너스 6K.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최대 최소값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뭐 꼭지점 값이라고 하는데, 범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이제 문제가 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A가 0인 것부터 먼저 하고 2차 함수 약간 근해분리 느낌으로 한번 가보죠. A가 0이면 얘가 지금 상수 함수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6K가 최대값이면서 최소값이면서 일정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요 놈이 지금 얼마가 되는 값이 있는가를 확인. 네. 12가 되는 걸 확인. 그러면 K가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요거는 확인하시고요. 자, 이런 문제에서도 바로 내죠. 지금 19번쯤 가면 애들이 정신이 혼미할 텐데, 네. 제대로 이게 잘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2차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19번쯤 됐으니까 애들 정신이 혼미할 거예요, 아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 최고차항의 궤도가 양이냐 음이냐를 나눠서 푸셔야 되는 뭐 전형적인 뭐 2차 함수 가지고 푸는 문제. 사실 2차 함수가 제일 어렵더라. 뭐 이런 느낌이죠. 네. 2차 함수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랑 뭐를 같이 보셔야 되냐면은 참 문제 잘 냈어요. 최고치상 계수가 양인지 음인 거하고 대칭축하고 같이 가서 보는 거거든요. 네. 대칭축이 마이너스 K죠. 네. 대칭축이 마이너스 K고 하는 거니까. 그럼 최고치상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우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만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아래로 볼록인데 사실 X축을 갖다가 우리가 그릴 필요는 없고요. 자, 최고치상 계수가 A가 양수인 경우부터 먼저 가볼게요. 대칭축이 요 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양인지 음인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음이라면은요. 자, 이게 음이라면은 최대값은 3을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입니다. 여기가 지금 X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3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 맞죠? 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나 푸셔야 돼요. 3을 집어넣은 값을 계산을 좀 해보면 3 집어넣은 값이 얼마 좀 될 거예요? 9A 플러스 6AK 마이너스 6K가 이게 F3이거든요. 네. 자, 여기 얼마가 되죠? 네, 여기 12. 요게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맞죠? 네, 요걸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만족해주는 AK 또한 이 녀석 또한 정수라고 해놓으니까 문제 안에 문제를 넣어놨어요. 이해되셨죠? 강동구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A를 풀면 B가 나오는데 B를 이용해서 C를 풀어라 이렇습니다. 시험 문제가.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애들이 시간도 길어요. 얘네들 시험 기간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길기는 해요. 네. 그렇게 기는 걸 알고 있는데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약간 부정방정식 느낌 맞죠? 그렇죠? 네. 부정방정식으로 이제 들어가셔도 되는데 부정방정식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지 다른 방법이 나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어차피 이게 유리함수 구조라는 건 아시겠죠?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함수 구조라는 건 아실 테니까 이거를 A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넘겨서 쭉쭉 정리해서 묶어서 나눠주게 되면 유리함수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K 플러스 3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2K 플러스 4. 뭐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요. 3을 약분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죠? 1 더하기. 자, 요렇게 푸는 것들 많이 나오죠? 보셨죠, 선생님들? 그죠? 네, 요렇게 푸는 거. 이게 정수근 문제에서 많이 푸셨을 건데, 요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요 녀석의 값이 이제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뿔마 1밖에 안 되는데, 네. 뿔마 1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플러스 1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A가 양이라고 했으니까 만족해주는 놈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1이라고 하면 2가 되니까, 근데 1이면 K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인가요? 만족해주는 게 있나? K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은 구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네. 뿔마 1 했을 때 만족해주는 AK 순서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되셨죠? 네. 자, 천천히 다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K가 0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 있을 때 지금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끝쪽이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A가 양수가 되는 것 중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K라고 하는 대칭축이 얼마가 되는 경우 0보다 이번에는 양수 쪽인 경우 그러면 K가 마이너스 K가 0보다 큰 경우 등호는 하나는 넣어줘야겠네요. 네, 이쪽에 넣을게요. 네. 그럼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잘려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양수 쪽이니까 3, 이제 대칭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F-3을 계산하면 요건 계산 생략할게요. 네. 자, 요거는 계산 생략해보면 지금 A가 양수가 되는 상황에서 K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K가 0 이상이 되는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는데 이게 결국 또 만족해주는 놈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뭐 9A 마이너스 6AK 마이너스 6K 플러스 12가 되는 걸 만족해주기 위해서 A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찾습니다. 이렇게. 네. 됐죠? 네. 정리해서 숫자를 해서 저까지 찾았다고 치면 그거 그냥 바로 쓸게요. 네. 자, 7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3입니다. 뭐 하나하나 따지면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지금 A가 양수인 상황은 제가 다 한 거예요. 네. 됐죠? 만족해주는 놈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양수인 경우에는 이제 끝났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음수인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수랑 다르게 음수인 케이스는 좀 여러 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음수인 상황 해볼게요. 자, 현재 A가 0인 경우에서는 이때는 한 개가 나왔었고요.
가능했었고요. 지금 양린 상황에서는 만족해주는 놈이 없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음수인 경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가 음수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림이 한 개 더 나올 거거든요. 네, 한번 가볼게요. 자, A가 이제 음수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뭐냐면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이게 X, 마이너스 K인데 얘가 마이너스 3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또, 대칭축이 마이너스 K인데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되셨나요? 네, 대칭축이 네, 요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요쪽에 요건 이제 요걸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 되고 요거는 요걸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 되는 상황이죠. 되셨죠?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잘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네. 자, 마지막으로 K가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되는 경우는 잠깐만요. 두 개인가? 자,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되는 상황에서는 요거는 한 번에 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예.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해주면 되죠? 양수가 되는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경우. 아이씨 뭐래. 자, 그림을 잘못 그렸죠? 네. 요렇게 돼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예요. 요때는 3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A가 양수인 상황에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3 쪽이 이게 감소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3 쪽이 지금 최대값이 되는 거거든요. 얘는 요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은 요 꼭지점이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뿔마담 잘라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대칭축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기 3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 증가함수니까 3을 넣은 게 최대값이 되겠죠. 자, 요렇게 상황 케이스를 3개 나누셔가지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만족해주는 K값이 나오는지 A값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애들 시간 안에 이 정도 문제는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조금 더 그래프가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지는 친구들은 계산을 조금 더 생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게 좀 바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애들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한 문제가 이게 확인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니까 시간 효율상 한 문제 정도는 강도구는 제가 만약에 가르친다면 버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다 했나요? 14번까지? 네, 제가 14번부터 했죠? 네, 강도구 끝났죠? 네. 네, 강도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경기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고 9번이네요. 네. 네. 9번은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네. 증명 문제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느냐. 그거 때문에 아마 여쭤보실 것 같아요. 네. 이제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는데 f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x 세제곱 더하기 bx다. 참고로 작년 경기고 되게 어려웠습니다. 중간고사 때. 네. 애들 철저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중간인지 기말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어려웠던 걸로 1등 컷이 되게 낮게 나왔던 걸로 아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올해 경기고 되게 1등 컷이 70점대였던 것 같던데 네, 아무튼 알고 계시고요. 이게 기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1학기는 확실하고요. 네. 1등 컷이 70점대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지 맞죠? 네. 자, 요 구간 내에서는 증가함수다라는 건데 뭐 구체적인 범위가 나와 있네요. 네. 네. 자, 요게 원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고요. 네. 그리고 이제 F1과 F-1을 합친 게 음이 되어야 되고 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보네요. 네. 자, 우선은 가주권을 좀 해석을 해보면 그냥 직접 집어넣으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함수, 우함수 뭐 많이 가르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두 개를 더해버리면 b는 뭐 상관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2a가 음이다. 즉 최고 상황의 개수가 음인 이차함수다. 근데 원점을 지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fx가 가능한 파서블이 이렇게 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나주권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에서 이 뿔마 1 범위를 잡았을 때 증가하는 구간이 되어야 되니까 뿔마 1을 잡았을 때 증가하는 구간이 되려면 얘밖에 안 되겠다 소리겠죠. 그런데 얘는 이제 탈락.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fx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원점 이렇게 지나가고요. 네. 그럼 이제 여기가 대략적으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에 들어간다. 뭐 이런 소리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잘려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제 자, 대칭축을 좀 찾아볼까요? 이차함수 대칭축. 대칭축이 어디죠? 여기인가요? 네. 대칭축이 마이너스 a분의 b. 네. 그럼 대칭축 마이너스 a분의 b가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증가하다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증가해야 되니까 대칭축 마이너스 1이 1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이 나올 거고요. a가 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양수를 제곱을 해줘도 대도관계는 변치 않으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b의 제곱,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맞죠? 여기 양수고 여기 양수니까, 네, 양수니까 두 개를 제곱을 해서 곱해주셔도 큰 문제가, 아니, 두 개를 곱해서 순호대로 곱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은 증명됐죠? 네. 자, 기억 증명됐고요. 자, 니은은요? 자, 2a 더하기 b를 갖다가 좀 찾으셔야 되는데, 대칭축을 잘못했나요? 아, 대칭축이 요거네요? 네, 잠깐만요. 이건 지금 이게 대칭축이니까 이거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두개근의 합으로 가야겠네요. 두개근의 합. 잠깐만요. 두개근의 합으로 갑시다. 두개근의 합으로 가면, 두개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네, 두개근의 합으로 갈게요. 기억 다시 할게요. 네. 자, 두개근의 합으로 갈 건데, 당연한 소리네요. 그죠? 이게 지금 이게 큰 거니까 얘는 더 크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 하겠는데, 이게 더 크니까 이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보셔도 되죠. 여기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여기 원점을 지나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b 여기 대조관계 되는 거니까 요 상태에도 똑같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기억은 됐고요. 자, 니은은요? 니은은 여기서 네, 여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니은은 여기서 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2a를 곱해주시면 끝. 네, 증명 끝. 네. 네. 아, 등호요? 아, 등호요? 네, 등호 넣어야죠. 아, 대칭축이 1이면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네. 근데 상관이 없는 게 대칭축이 1이어도 얘가 지금 이거는 지금 틀렸고요. 요건 는이 들어갈 수 있고요. 요거는요. 요거는 대칭축이 1이더라 하더라도 요거는 요거의 2배니까 여기잖아요. 지금 현재. 네, 여기 있는 거고 대칭축이 여기 1이 있더라 하더라도 얘는 더 큰 게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고요. 네. 요거는 제가 정정할게요. 요거는 1이 돼도 상관이 없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도 요거 가지고 푼 게 니은이죠. 네. 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죠? 두근의 합이 2보다 네, 두 개의 근의 합은 2보다 작다. 잠깐만요. 두 개의 근의 합은 2보다 작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얘가 네. 크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죠. 여기 2가 들어가니까요. 맞죠? 네. 여기 이게 지금 여기 2를 곱해버리면 등호가 들어가죠. 근데 지금 이게 뭐라고 돼 있죠?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1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13번은 또 하긴 했는데 해야겠네요. 그죠? 네, 나왔으니까. 네. fx가 다항식이고요. fx 플러스 1 빼기 fx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떤 다항식 구조가 나왔어요. gx 구조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다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게 fx의 최고 차가 몇 차인지, fx의 최고 차항, 최고 차의 개수, 최고 차랑 네. 몇 차씩인지, 차수, 네, fx의 차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fx의 최고 차항의 개수. 네. 요 관계식이 나와 있었을 때 요 두 가지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되셨나요? 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fx 플러스 1 빼기 fx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할까요? 네. 2x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fx를 1이고 x제곱 이렇게 출발하는 놈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게 3x제곱이었으면 fx가 x1 곱하기 x3승 삐리리라는 걸 증명을 하고 쓰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찾겠다라는 건데, 자, 증명을 한번 해보면 간단해요. 되게 fx를 몇 차라고 둘까요? n차라고 두면, 자, 뭐 제곱차를 잡았으니까 얘는 0이 아니겠죠? 네. 자, 여기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x 플러스 1 빼기 fx. 그럼 an으로 갈로 쳐 묶고요. 네, x 플러스 1에 n승 빼기 x의 n승에 뭐 띠리리리리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여기 띠리리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나왔을 때 요 놈을 전개를 시켜보면은 an승 빼기 bn승의 인수분해 공식이랑 같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 빼기 요거는 1. 네, 됐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n-1승 더하기 x 플러스 1에 n-2승 곱하기 x의 1승. 자, 이렇게 가서 x의 n-1승까지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게 뭐냐면 뭐 인수분해 공식이죠? an승 빼기 bn승의 인수분해 공식 a 빼기 b 그 다음에 a의 n-1승 더하기 네, b 곱하기 a의 n-2승 이렇게 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네,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현재 얘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 무조건 n차가 n 빼기 1차로 줄었고 그때 이게 n 빼기 1승의 개수가 몇 개가 있냐면 요게 n개가 있으니까 n배 x n-1승. 그러니까 얘랑을 빼게 되면 같은 차수에 뺐기 때문에 무조건 최고차항은 하나는 사라지는데 그 다음 녀석이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한 거고요. 또한 그때 그 개수는 약간 미분 느낌이죠. n이 내려오는 느낌이요. 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뺀 게 1차니까 fx 원래가 몇 차라는 소리예요. 2차가 된다는 소리고 그때 최고차항 개수는 나누기 2를 해주면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3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 번에 잡을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대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사실 13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이걸 지울까요? 네. 자, 13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 마이너스 2배의 f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f x 플러스 2가 x 플러스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n차라고 잡아가지고 차수를 해보게 되면 항등식이 나와버리거든요. 맞죠? 그럼 이게 지금 이 문제 계열이라는 건데 이게 뭐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고 몇 번 시험에 나와가지고 네, 뭐 파이법은 항상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랑 이걸 하나씩 뜯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fx 플러스 2 빼기 fx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또 어떻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fx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fx 이렇게 만들까요? 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요 녀석을 제가 gx 플러스 1이라고 할까요? 네. 이거 gx라고 할까요? 네. 이 개차도열 느낌이 들죠, 그죠? 네.
수열 느낌이 드는데 수열로 풀 수는 없으니까 수열은 이제 정력이 자연수인 거고 함수로 푸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gx 칼텍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자, 이거 뺀 게 1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 x제곱의 니하오마 이렇게 된다는 구조입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이게 2분의 1 x의 니하오마가 되는 구조니까 다시 이거에서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다시 2분의 1에 3분의 1 받고 묶고 더블로 가시면 되죠. 네, 3 내려오니까 6분의 1 x 6승에 띠리리리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미쳤죠. 네, 삼성이죠. 네. 자,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를 찾았고 또 뭐 찾았죠? 네, 몇 차인지 찾았고 됐죠? 네. 요게 차수가 몇 차인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 덤으로 최고차항 개수까지 한 번에 찾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푸시면 돼요. 자, 보통 주어져 있는 게 F1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지금? 0. F2는요? 여기 집어넣으면 F0 하나는 또 뽑아낼 수 있죠. 네, F0 하나. 얼마죠? F0이 아마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남은 걸 미지수로 잡아서 풀면 3번 1차 연립방정식이니까 교육과정에서 빠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조립제법을 이용한 걸로 미지수 3개를 그냥 뚝뚝뚝 집어넣고 푸는 방법이 제일 빠른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3번 1차 연립방정식이 빠졌다고 해도 어차피 지금 내용 자체가 오바스러운 거 객관식이니까 네. 3번 1차 연립방정식 정도는 풀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푸셔라고 해도 되고요. 네. 그렇다니까요. 이게 좀 교육청에 다 감사 넣을까요 그냥? 네. 네. 그렇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 정석 이런 것만 가르쳐가지고는 애들이 이 동네에서 애들 100점이 안 나오죠. 네. 다들 가르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요. 네. 자, 2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피해가려면 피해갈 수 있어요. 야, 그냥 노가다 해서 그냥 뭐 풀게끔 냈다. 이렇게 하면 뭘 할 건데, 그죠? 이게 좀 나쁘죠, 그죠? 네. 네. 근데 어차피 배경 지식 자체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에요. 네. 자, 23번 문 한번 가볼게요. 네. 그리고 이게 선생님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어디서 뺏겨왔어요. 저는 이게 다 본 적이 있다니까요. 네. 자, 2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저번 달에 이거 수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2019 기출을 갖다가 받은 지 며칠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수업을 한 것도 아닐 거고, 그죠? 네. 자, 23번 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n을 모두 구하시오입니다. 네. 자, m제곱 더하기 n제곱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n제곱에 빼기 n. 아, 이게 처음에 5탄가 이랬어요. 이거 2000대 얘가 1차라도. 맞죠? 2000대 1차라서. 네. 이거 5탄가. 이게 뭐지? 했던 거예요. 초반에 이게 질문방에도 좀 올라왔었는데, 시험 바로 직전에, 보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거 어떻게 푸냐요? 라고 질문방에도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를 만족해주는 mn이 자연수예요. 그죠? 네, 자연수 순서상 찾는 거고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뭐. 근데 아까 처음에 어디였죠? 강소고 문제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네요. 자, 어떤 느낌이 비슷하냐면, 어떤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가 되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mn이라는 놈하고 n이라는 놈이 있을 텐데, 이 m이라는 놈하고 n이라는 놈 중에서 어떤 놈이 마음에 드시느냐? 마음에 드는 걸 아무거나 하나를 좀 골라볼게요. 자, m을 고르셔도 되고 n을 고르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이제 뭘 골라야 되느냐에 따라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m의 배수죠. 혹은 n의 배수거든요, 이쪽이. 네. 근데 만약에 이게 m의 배수고 n의 배수이려면 적어도 어느 하나는 m의 배수나 n의 배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m이라는 놈하고 n이라는 놈을 인트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면 요 놈이 만약 m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고 쳐도 n은 결국 넘어가면 m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얘가 m이라는 인수를 가지고밖에 없으면은 뭐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또한 요 놈이 m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자연수죠? 잠깐만요. 조금 헷갈립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해볼게요. 주어진 식이 우변이 m에 비해서니까 자면되는 배수해야 된다. 반드시 m이 n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 m이 n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 자, 이게 n의 배수. 자, 다시 가볼게요. 이게 n의 배수. 자, 요게 n의 배수니까 반드시 한쪽이 m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네, 기준법 증명 가야겠네요.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자, 여기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애초에 요 놈이 지금 현재 n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얘가 지금 현재 n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m이 n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n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뭐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n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얘는요, n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고로 이 가정이 틀렸습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m이 이렇게 증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n이 이제 m의 배수가 되는 거고, m은 nk 이렇게 잡아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게 n제곱은 묶어 빼버리니까 k제곱 더하기 1이고요. n제곱 묶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nk니까 n 하나만 묶어낼게요. 그 다음에 이게 k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n 3개 묶어냈거든요. 그 다음 요거는 nk니까 n제곱 묶어내면 2k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nk가 들어가니까 n 하나 묶어내버리면 k 더하기 n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묶어내도 약분을 해버렸습니다. 자연수라서요. 네. 자, 정리를 해보면 계산이 뭐가 틀렸나? nk n 빼기 k 예, 맞죠? 네. 자, 묶으면은 여기 k제곱 더하기 1의 n이고 2k의 n이가 넘기면 제곱식. 무슨 말이냐면 k 빼기 1의 전체 제곱 왜 n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요 k 묶어내면 2k 또 k가 묶이니까 k배에 넘기면 k제곱 더하기 1에 2k 그러면 이제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맞죠? 네. 자, 요 놈하고 어디 갔어요? 요 놈 n이 전개된 거, 요 놈 묶으면 완전 제곱식. 그리고 어디 갔죠? 요 놈하고 요 놈은 전개한 거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완전 제곱식. 여기 되는 거 맞죠? n으로 묶이는 놈하고 n으로 묶이는 놈 n으로 묶어버리고 나머지 묶어버리고, 이거 제곱식 되는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게 뭘 하시면 수 있죠? k는 아니다. n은 합시다. n은 k 곱하기 k 플러스 빼기 1 k 플러스 1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되셨나요? 네. 자, n이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지금 현재 자연수죠. k도 이제 자연수가 될 테니까 여기 지금 자연수니까 k도 자연수가 되겠고, 네. 자, 자연수가 되는 거 맞죠? 네, 자연수가 됩니다. 그럼 자연수면 얘랑은 약분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오셨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 맞죠? 네. 네, 끝났네요. 그러면 k-1 분리하면 1이니까 2고 더하기 1이고, 얘가 지금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자연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뿔마 1, 뿔마 2. 근데 k가 자연수라고 됐으니까 마이너스 계열은 안 되겠고요. 1하고 2인 거. 그럼 k가 얼마가 되냐면 2하고 3인 거.
요게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K가 2하고 3일 때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M과 N의 순서상이 두 쌍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K가 이제 예를 들어서 2면 뭐 집어넣으면 N이 나올 거니까요. 그 다음에 3인 것도 집어넣으면 N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거죠? 자연수 MN을 구하는 거니까 N이 나오면 다시 K를 곱한 게 M. 이렇게 순서상 두 개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되셨나요? 네. 자, 증명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포고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개포고 문제 한번 가볼게요. 야, 이게 오랜 문제죠, 그죠? 네. 아, 확실히 개포고가 좀 쉽네요. 네. 요즘은 원래 중대부호가 되게 쉬웠는데 올해 중대부호가 조금 어려운 편이었고, 네. 개포고랑 중대부호가 좀 쉬운 편이었는데, 네. 남녀공학이 좀 쉽죠, 기본적으로. 네. 자, 우선 21번, 23번 문제 보고 시간 나오면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2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21번 문제가 뭘까요? 아, 네. 이거 뭐, 그냥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다음 조건을 만족해주는 2차 다항식 px를 모두 구하면 안 되냐? p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다라고 했었냐면 1이다라고 나와 있었고, 나머지 뭐 이렇게 잡아 들어가요. 네. 뭐, 저는 농담으로 맨날 봉셈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px의 제곱, 그러니까 x 4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가 누구로 나눠 떨어진다? 얘로 나눠 떨어진다. 여기 이제 차도 맞추기, 끼야 맞추기죠. 여기가 몇 차, 나머지가 0. 이렇게 맞추면 되겠다 이 소리예요. 그냥 직접 이게 무식하게 이렇게 이게 하는 게 더 빠를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네. 자, 무식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11시까지죠? 맞죠? 네. 빨리 해야겠네. 네. 자, x제곱이고요. 자, 이 최고차항 계속 맞춰서 이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x제곱이고, 나머지는 상수항 이게 먼저 맞춰서 들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지가 알아서 관계식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 여기 가운데 뭐가 남죠? 어떤 거 쓰는 게 좋나요? 뭘 봐도 상관없거든요. 1차항, 어차피 나머지 거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요런 거 보는 게 제일 낫죠? 여기가 지금 이게 얼마냐면, 잠깐만요. 여기 뭐 쓰면 될까요? x? 마이너스 ax다. 아, 3차가 없으니까. 네, 마이너스 ax.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항등식인 거 빼놓고 남은 것들만 개수를 3개를 연립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자, 계산하는 거 좀 생략할게요. 네, 이거 정리시켜서 나머지 거 풀면 어렵지 않아요. 주의하실 점, 나눌 때 0이 되냐 안 되냐 반드시 따져가시면 나누셔야 돼요. 네, 그거만 주시하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자, 23번. 네, 20번은 지금 시간상 패스 하겠습니다. 제가 보려고 했던 건데, 네. 23번은, 네, 최대한 빨리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23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항의 계수가 1인데, 서로 다른 두 점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거니까, 양인데 알파, 베타를 집어넣을 때 마12, 마12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gx가 알파를 지나가고 또 감마라는 지점에서 만나고, 다조건이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감마고 g0가 마이너스 48이다.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면 fx부터 갈게요.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여기가 지금 이게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가 지금 어떤 알파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가 베타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얘랑이 지금 같은 이게 여기 가운데가 대칭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지금 다조건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감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죠?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감마가 된다고 해서 2분의 감마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얘가 이 알파하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이제 감마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기 값이 얼마라고 돼 있죠? 예. G0 값이 마이너스 48이라고 되니까 조금 더 내려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8이다. 이 뜻이겠고요. 또한, 이게 감마 콤마 48입니다. 자, 보시면 숫자가 48과 마이너스 48이 예뻐요. 또한 여기 값이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얘가 지금 대칭축이기 때문에 얘랑 합이 이거니까 얘랑 합이 이거니까 여기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0,48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게 48인 상황이니까 자, 이게 지금 48인 상황에서 지금 좀 계산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비율 관계가 다 나와버려요. 비율 관계가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실제로 이게 몇 대 몇이냐면은 여기가 요 직선에서 요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여기 1대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냐면은 1대 3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잠깐만요. 3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되셨죠? 네, 그리고 이것도 1, 그 다음에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지 말고 전부 다 그냥 세팅을 새롭게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그럼 이 알파를 갖다가 그냥 3p, 여기는 4p, 여기는 5p, 여기는 8p 이렇게 그냥 알파, 베타, 감마를 갖다가 전부 다 p로 바꿔버리죠. 네, 그러면 비율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푸는 게 어렵지가 않은 게 자, 어떻게 돼버리죠? fx 빼기 얼마죠? 12 더하기 10인가요? fx라고 할게요. fx는 최고차항 계수 1이고 3p랑 5p를 갖다가 마이너스 12를 넘긴 게 두 개 근을 가지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게 F0가 지금 얼마라는 게 저 정보에서 나오기 때문에 48이라는 게 나오니까 P가 나오고요. 맞나요? 네, 그럼 P가 나오면은 누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나온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 점의 좌표가 다 나온다는 소리니까 직선, GX도 구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겠죠. 되셨죠? 네. 네, 우선 시간상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